튀르키예 상황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한국재난정보학회 부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계속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상황을 담은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골든타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더 좀 구조에 박차를 가하는 원인으로도 하나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구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수색과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좀 갖고 수색과 구조에 노력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1995년 우리가 기억하는 삼풍 백화점 때도요. 17일 만에 이제 생존자를 구조한 적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부상이 없고 기온이 적정하고 그리고 또 뭐 물 공급이 좀 된다 그러면은 한 25일 정도까지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기온이거든요. 네. 현재 기상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되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또 이제 신생아가 구조된 좀 극적인 희망이 발견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구조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새벽 시간에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난 부분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보니까 이미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맞는 정확한 분석이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지진이 7.8이라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지금 2016년에 기억했던 경주 지진이 5.8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좀 길었고 그리고 또 진원이 좀 낮기 때문에 피파, 에스페담에 오는 표면에 오는 표면파가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위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돌 조적조하고 콘크리트 블럭으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고요.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랜 내전으로 아마 폭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이 많이 간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그런 어떤 희생자를 낳지 않나 싶습니다. 7.8에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있고 나서 또 7.5에 추가 지진이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좀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진의 규모가 5.3이었거든요. 구조 현장에서 이렇게 여진이 발생하면 중장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여진이 앞으로 구조 작업에 어떤 좀 변수를 끼치게 될까요? 굉장히 큰 변수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마 피에르타 지진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사이프러스 이중 고가교가 있었어요. 이게 위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한 40여 명 정도가 갇혀 있었는데 이 여진 때문에 구조 작업 도중에 중단을 했어요. 90시간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결국 생존자가 나중에 한 22일 이후에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또 멕시코 1985년 8.1 지진 같은 경우에도 1차 지진보다도 나중에 사람들이 괜찮겠구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여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앞으로 여진이 아주 작은 것까지 치면은 아마 1000회 이상 올 거예요. 한 달 이상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려 사항입니다.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고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민들이 맨손으로 구조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구호 요원들을 이제 파견했는데요. 네. 구조 요원 같은 경우에도 위험이 있고요. 여진도 있고 또 이제 뭐 붕괴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부상을 입을지도 모르고요. 또 생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를 하다가 중장비 같은 거 투입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또 이게 무너져 가지고 또 이제 사망이나 뭐 큰 이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위험도 있고요. 또 이제 구조 요원이 현장으로 가다가 지금 도로나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생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가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극복하고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시리아의 좀 건물이 더 취약한 부분이 내전 상태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건물 상태도 조금 취약을 했고 물자 공급 같은 부분도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휴전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한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기 때문에 네네. 주체가 지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엔이나 또 국제기구 같은 데서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그 중재를 해서 아무래도 뭐 먼저 사람을 이제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한인회 회장님 말씀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기온 차도 좀 있고 날씨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체온증 같은 걸로 계속 좀 버티기에 몇 시간까지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이나 연령이나 뭐 성별 이런 게 차이가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부상이 없거나 또 뭐 이를테면은 또는 이제 뭐 이를테면 기온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이러면은 뭐 한 20일 이상도 이제 버틸 수도 있는데 또 뭐 비도 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기온이 나빠지면은 저체온증으로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존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고요. 또 졸음이 와가지고 이게 많이 못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물 공급 같은 것들이 지금 비가 왔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오히려 거꾸로 이게 저체온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생존자 구조 작업도 더딘 편이고 시신 수습도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봐도 이제 뭐 길거리에 시신들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시신 수습 체계 같은 것도 정리가 좀 돼 있을까요? 지금 뭐 시리아는 내전 상태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투르키에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얼마나 잘 돼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에 지금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응급 의료 체계의 가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EMS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네. 거기서 특히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습과 이제 그 시신 안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데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도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구조된 생존자 분들도 구조가 됐는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뭐 사망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이 지원 구조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호 체계 구축도 이제 아까 응급의료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먼저 이제 그 임시 대피소하고 구호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뭐 기온이 나빠지면 그걸 이제 버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호 물품이 필요합니다. 식량, 그다음 의복, 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생활 필수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 같은 거, 또 약품을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겨울철이라서 다른 전염병은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좀 확산 중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어떤 전염병에 대한 방역 같은 것들 그리고 응급 복구 같은 것들 전기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좀 뭐 케이스별로 뭐 다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긴급 구호대 118명을 급파했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제 튀르키예에 도착하면 우리 구조대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까? 일단 제일 많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봤더니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들이 수색 구조고요. 거기에 전문성과 장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응급 의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코이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호 사업하고 그다음에 뒤에 뭐 복구 사업 같은데 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도 USAID하고 군이 같이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이카가 참여하면은 여기 지금 역사 유산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장기적인 복구도 우리가 참여하면은 뭐 인류 문명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한인 회장님도 좀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하시기도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구조대를 파견했고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인류애를 발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마 곧 적집사하고 그다음에 적집사에서도 이제 국제 구호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 부서가 있고
또 이제 전국 재구호협회에서도 희망브릿지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적 기능을 하는 민간 단체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될 거니까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난해에는 건물에서 수십 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부상을 입을 정도로 그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트라우마 치료 부분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진 충격 때문에 충격에 대한 어떤 공포나 이런 것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정도 지금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 단계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가 PTSD라고 하는데 이게 쭉 가라앉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발현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장기로 갑니다. 그래서 재난 심리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린이입니다. 네.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PTSD나 이런 그 심리적인 충격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뭐 어린이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도 그 좀 이렇게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 상황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영 한국재난정보학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